자, 그러면 저희가 급하게 진행을 돼서 죄송한데요. 두 번째 토론은 한예진 선생님이시고요. 전주 양지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음소거가 안 됐어요. 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일목요연하게 그동안의 유아교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과정과 유보 통합의 필요성을 왜 유보 통합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 우리 송대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그 과정 중에 유아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오셨던 점들 인정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PPT에 올렸던 유아 발달을 인정하고 바람직한 교육과 보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왜 의무교육을 논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송재현 선생님께서 발제문에 상당한 부분을 활용해서 왜 의무교육에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제 생각입니다. 현장 교사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사실은 그 진보 진영의 범위를 어디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들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입장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세대 간의 입장 차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방향성은 영유아 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 공공성 확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를 놓고 의무교육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동료 교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영유아 교육에 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보 통합의 필요성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 시대, 출생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전부터 있었던 과도한 입학 모집 경쟁이 더욱 가열차게 현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립보육기관이나 이 민간 보육기관이 없어지는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나마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도 존폐 유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물론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균등한 질 보장은 사실은 우리 남봉님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의 질을 논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사실 그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남봉윤 선생님이 아주 잘 발제해 주신 내용처럼 우리 남봉윤 선생님의 질이 사실은 이 토론회에서는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잘 나타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은 사실상 이 입학 모집 경쟁과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누리교육 과정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현장의 판단입니다. 이 내용에는 학부모들의 기관 선택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학부모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문제는 사실 뭐 단지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지위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관이 다른데 이 선택하는 다른 기관의 교육의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분명히 국가에서 지원하고 누리과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가에서 통합관리되어야 할 기본 시스템이 아까 앞서서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남봉윤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통합이죠.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인력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팬데믹 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교육 현장에 보건 인력이라든가 영약 그다음에 우리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행복한 교사를 언급을 하셨던데 사실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교사의 정서적인 질 역시 교육 현장의 행복을 담보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이 갑툭튀처럼 의무교육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요구되어지는 방법으로서의 논의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유고통합의 기대가 이젠 지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교육의 방향은 사실 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통합교육의 방향은 이렇게 우리 유아들이 행복한, 영유아들이 행복한 관계 맺음의 터로서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연령 구분의 제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그러면 구분하자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가 유고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달 단계에 맞는 논의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0에서 1세의 연령에서는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에게 통합을 언급을 하지만 그래도 통합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제한이 되어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발달 특성상 감각계이고 그다음에 에릭슨의 이야기에 의하면 신뢰감이 형성되는 이야기여서 기관에 있게 되어졌을 때 마음껏 감각적인 어떤 배움의 노력, 감각을 통한 배움의 노력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실수라든가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허용되어지고 그리고 지지되어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연령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어져서 사회복지제도라든가 말하자면 뭐 영유아 그 자녀 양육 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들을 지급을 현실화해서 적어도 0에서 1세 정도의 유아들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행복 추구권,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를 좀 같이 논의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교사로서의 지금 현재 유아들이 행복한가 모든 시설에서 기관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0에서 1세의 발달 단계를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1세에서 5세까지 유아교육 체제는 사실 같은 기관 내에 함께 수용을 하지만 영아와 유아의 연령 차이를 고려해서 반을 별도로 둬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이야기는 한 기관 내에서 수용이 되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별 구분으로 학급이 분리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육과정과 우리 방과후를 지원하고 있는 이 교사들이 또한 이분들의 삶의 질을 또 보장하고 그리고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기관 내에서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질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제안에 국가가 책무를 놓지 않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과 책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유아에게 적정한 시설 기준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인력 관리. 사실 지금 국가가 교육 지자체에 넘겨져 있는 어떤 권리의 이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립유치원 내에서도 이 방과후 교사들의 부분의 문제, 신분의 문제, 보수의 부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시도마다 격차를 보여서 교육 현장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교육 한 교실 내에 있는 교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고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공립유치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지자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적어도 인력이라든가 행정 업무 지원, 그다음에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은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 자격 논리가 있었던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도 맞물려서 이분들도 같이 모두 다 유보통합 논리에서 그분들이 배제되거나 그러지 않고 신분이 보장되어져서 역할이 주어지는 그런 유보통합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는 정말 하루빨리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보통합 논의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 시절에 우리 때도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논의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희망도 걸고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유보통합 논의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송대현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한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그 방향성에 뒷받침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 교사들에게는 또 학부형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학회나 또 양대 이원화되어진 교육기관의 주체들이나 또 여기서 주체들이라고 하게 되면 원장이나 기관장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민단체 물론 좋은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그 과정 속에 논의 속에 그분들이 함께 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3주체 교사, 학부모 그리고 우리 유아들은 이 내용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송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한 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겠으나 이런 과정 중에 우리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이 읽혀져야 된다고 보고 이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역시 아까 우리 송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학회에 소속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거나 이런 이야기 말고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 목소리는 들어야 된다. 이게 논의에 의한 지난한 과정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이런 의미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처 통합 그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보 통합이 모두에게 행복한 유아에게는 유아의 행복권, 교육받을 권리, 우리 학부모에게는 정말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 또 우리 교사들에게는 행복한 교육 공간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이 유보통합 논의 교육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는 유보통합 논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사실은 정말 뜬금없는 만옷의 취약과 관련해서 우리를 공분하게 했던 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에 대한 특정 과제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정말 명실상부하게 드러나게 해서 유보통합이 드러나게 해서 어쩌면 이 정부 임기 내에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또 가지게 해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든든한 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학계에 계시는 우리 정선아 교수님, 이부미 교수님, 또 이경화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게 돼서 방향성은 확실하게 우리 영유아가 행복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송대현 선생님 그리고 함께 토론에 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발언 여기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한혜진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예.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남봉 선생님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제 공립교사이신 한혜진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토론을 들으면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께서 뭐 의무교육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보육교사도 가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공립교사들은 공립교사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그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큰 이슈를 이렇게 맞대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교사라는 집단 내에서 보육교사나 공립교사를 나누기보다는 같은 교사로서 어떤 어려운 지점, 서로 상이한 지점들을 가지고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